내일 그 중요한 날입니다. 음. 삼성전자가 내일 3분기 실적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설명회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내일 실적 설명회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TSMC 독주에 맞서서 이제 내일 삼성전자하고 밤에는 이제 인텔이 실적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회사죠.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 설명회를 할지,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이제 DDR이라고 하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로드맵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한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12단에 관련해서 이제 그 HBM 12단 관련해서 이제 과연 납품을 할 수 있을지,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12단 독점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납품을 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하이닉스는 7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DS 부분에서 추정입니다만 4조 원 정도밖에 이제 수익을 못 올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계획에 관한 부분, 요걸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를 회복했는데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는데 이날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변동할지, 최근에 회복세 있는 주가가 어떻게 이제 6만 원을 넘어갈지 아니면 5만 전제에 머물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발표와 계획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발표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쪽에 부분적인 승인이 났다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할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사실 이제 외국인이 이틀 정도 사는 듯 하다가 또 매도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퀄테스트 내일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납니다. 그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낼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그 공개 채용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경력 사원을 그치.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삼성에서 실제로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소리가 또 들려오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약간 요거 하기 전에 파운드리 네. 사업 부분도 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을 선보였는데 수주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수율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인텔넷이 1.8나노 공정 부분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부분인데 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요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부분을, HBM 부분하고 요 요율 부분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 요게 이제 어떤 영업이익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요 발표에 따라서 6만 전자로 가느냐 아니면 5만 전자에서 머물러서 더 밑으로 가느냐가 관건일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삼성에 있어서는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정말 이 얘기인데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경력직이 5번째, 올해 들어서만 SK 하이닉스 5번째 아이고, 경력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분들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이제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니고 이제 저도 이제 삼성과 LG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 직종은 아니고 전산 쪽에 있었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제 이제 전공이 수학이었거든요. 이제 진짜로요? 예, 제 전공이 수학이어가지고 제 학부가 전공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어서 이제 약간 전산 전공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전공으로 전산 전공을 해서 이제 그쪽을 전공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제가 이제 EDS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EDS 회사가 바뀌었는데 SDA라고 해서 삼성 쪽은 SDA고 LG 쪽은 EDS라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예, 전산 쪽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수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서만 내면 합격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러운데 수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반도체 업계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독점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수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 2년 이상 인재
2년 차입니다. 2년 차. 아주 나오자마자 이런 분들을 바로 채용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회로 설계와 프로세스, 디램,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을 다 거의 다 이제 뭐 저인 방식으로 쓸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삼성에 있는 분이 아니라 원래는 삼성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하이닉스 있다가 삼성 왔다가 그래요? 다시 하이닉스 갔다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데려왔다가 이런 분들이 다시 하이닉스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맞아요. 다시 하이닉스로 가니까 이 삼성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요즘 삼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많이 이제 옮겨갈 수도 있겠어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급성장했거든요. 연봉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이 좀 조금 약간 찹찹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급성장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직이 좀 눈에 띄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떤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쪽 분야에서 이게 정말로 내일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나 보고 이제 이직이 어떻게 됐냐에 좀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분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질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실질적인 발표와 이런 거와 다르게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표를 보시면 진짜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재편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내일이 조금 중요하겠네요. 퀄테스트에서.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반도체 사업 분야에 관해서 네. 이제 부의장의 사과가 있었고 부회장의 사과도 있었고 그리고 네.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도 인력에 관한 이제 구조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런 다른 다시 배치를 해야겠다 이런 네, 네.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 기술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조율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전에 그 삼성전자를 지금으로 만든 그 이야기가 좀 웃기긴 한데 뭐 SK 하이닉스가 기술 격차를 벌어지게 네네네. 만들었던 그 하나의 기술력을 주장했었던 분들이 있으시대요. 또 그분들에 관한 네네. 평가는 삼성 내에서 또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이런 인력 배치도 좀 달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